겨울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던 어느 날 아침, 78세의 이만수는 낡은 리어카를 끌며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허름한 점퍼에 목도리를 둘둘 감고 낡고해진 장갑을 낀 손으로 리어카 손잡이를 꼭 붙잡고 있었다. 길거리에 버려진 종이 박스와 빈 병을 하나둘 모으며 그는 시장 안으로 들어섰다.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흘끗거리며 피하거나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저 할아버지 또 왔네. 매일같이 와서 박스 주워가잖아. 냄새도 나고. 제발 가게 앞에 오래 서 있지 마세요. 장사하는데 방해돼요. 만수는 아무 말 없이 모아둔 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늘 들르는 작은 빵집 앞에서 멈춰 섰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해 보이는 빵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그는 습관처럼 바지 주머니를 더듬었다. 구겨진 몇 장의 1,000원짜리가 손끝에 걸렸다. 어서 오세요. 만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빵집 점원은 피곤한 듯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오늘도 박스 주우셨나 봐요? 어딘가 비꼬는 듯한 말투였다. 하지만 만수는 개의치 않는 듯 빵 진열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빵 하나만 주세요. 점원은 동전을 툭툭 굴려보더니 마지못해 빵을 내밀었다. 다음엔 좀 더 비싼 거 사세요. 손님 많아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빵을 받아들었다. 계산을 마친 그는 가게를 나서려 했지만 뒤에서 빵집 주인이 퉁명스럽게 던지는 말을 들었다. 가게 앞에서 빵 먹고 가지 마세요. 손님들 보기 안 좋아요. 그 말에 가슴이 싸하게 저려왔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가게 밖으로 나섰다. 그러나 그때 맞은편 작은 빵집에서 한 청년이 다가왔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그 청년은 시장 구석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박준호였다. 따뜻한 눈빛으로 만수를 바라보며 그는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다. 여기서 드시고 가세요. 날도 추운데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하셔야죠. 만수는 잠시 망설였다.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청년의 표정이 너무나도 진심 같아서 그는 마지못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만수를 작은 테이블로 안내한 뒤 직접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다. 추우셨죠? 이거라도 드시면서 좀 쉬세요. 만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만수는 조용히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따뜻한 차의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서서히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맞은편 빵집 주인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저 청년은 저렇게 가게 운영해서 돈은 벌겠나? 괜히 저런 사람들 챙겨줘봐야 가게 매출만 떨어질걸. 주변 상인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이 시장에서 오래 장사하려면 그런 배려심은 버려야 해. 그러나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장사는 돈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날 저녁 만수는 다시 리어카를 끌고 조용히 시장을 빠져나갔다. 한 손에는 준호가 건넨 따뜻한 찻잔의 잔열이 남아있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시장을 빠져나오는 길, 이만수는 리어카 손잡이를 꼭 쥐었다. 뻣뻣한 손끝에서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 작은 호의였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함이었다. 하지만 이곳 시장에서 따뜻함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 만수는 다시 시장을 찾았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로 바쁘게 움직였다. 가게 앞에서는 생선을 손질하는 칼소리가 경쾌하게 울렸고 채소 가게에서는 신선한 배추와 무가 쌓여갔다.
만수는 그 익숙한 풍경 속을 조용히 걸었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시장 골목 한쪽이었다. 밤사이 사람들이 버리고 간 종이 박스와 빈 병들이 쌓여 있는 곳. 허리를 굽혀 조심스럽게 박스를 하나하나 정리해 리어카에 실었다. 아저씨, 거기 너무 어지럽히지 마세요. 무뚝뚝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시장 내 작은 슈퍼 주인이었다. 이 근처에서 박스 주워가는 건 괜찮은데 가게 앞은 치우고 가세요. 손님들 보기 안 좋으니까. 만수는 아무 말 없이 남은 박스를 재빨리 정리한 후 리어카를 밀었다. 예전엔 이런 말들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귀에 더 거슬렸다. 그의 걸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한참을 걸어 작은 광장 같은 곳에 도착했을 때였다. 몇몇 상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박스 주워서 얼마나 번다고 저렇게 맨날 돌아다녀. 나도 모르지. 근데 요즘 자꾸 시장에서 얼쩡거리는 게 신경 쓰이긴 해. 괜히 장사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시선이 곁눈질로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예전에도 그랬던가. 만수는 고개를 돌려 리어카의 시선을 박았다. 한숨을 삼키고 다시 걸었다. 이날도 점심 무렵이 되자 배가 출출해졌다. 예전 같으면 적당히 먹을 걸 사서 길가에 앉아 먹었겠지만 오늘은 발길이 자연스럽게 박준호의 빵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빵 냄새가 퍼졌다. 작은 가게지만 정돈된 진열대와 아늑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준호는 가게 카운터에서 뭔가를 정리하다 만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할아버지, 오셨네요. 오늘은 뭐 드시겠어요? 만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를 꺼냈다. 이거면 뭘 살 수 있나? 준호는 잔잔하게 웃으며 빵 하나를 집어 계산대 위에 올렸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만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건넸다. 빵을 받아들고 가게 한쪽에 앉으려 했지만 그 순간 가게 바깥에서 또 다른 시선이 느껴졌다. 길 건너편 시장의 몇몇 상인들이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시장 내 가장 큰 빵집을 운영하는 가게 주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이봐, 준호야. 가장 큰 빵집의 주인이 준호를 불렀다.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천천히 말했다. 너 장사 그렇게 해서 되겠냐? 준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우리 시장에서도 다들 알잖아. 손님들이 불편해할 만한 사람들한테 너무 친절 베풀면 오히려 내 장사에 해가 된다고. 그는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너 착한 거 다 좋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신경 쓰면 가게 분위기만 안 좋아진다니까. 그의 말은 사실상 명령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가만히 만수를 바라보았다. 만수는 조용히 빵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이 대화를 듣지 못할 리 없었다. 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장사할 겁니다. 큰 빵집 주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근데 후회하지 마라. 그는 그렇게 말한 뒤 다른 상인들과 함께 가게를 나갔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만수는 조용히 빵을 다 먹은 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만수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고맙네만, 이젠 가야 할 것 같군. 그는 리어카를 밀며 가게를 나섰다. 시장 한복판을 다시 걸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있었던 일이 맴돌고 있었다. 한 젊은 청년이 자신을 위해 상인들의 눈총을 받았다.
사람들은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며 불편해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발걸음이 느려졌다. 그러다 문득 가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구부정한 허리, 거칠어진 손, 낡은 점퍼. 그 속에 있는 자신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이 시장 사람들은 알까? 만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다. 어둠이 내린 시장은 낮의 부산스러움을 감추고 조용해졌다. 상인들은 하루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았고 골목 곳곳에는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와 박스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만수는 익숙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리어카의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만이 그의 발걸음을 따라갔다. 시장을 벗어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박스를 모아 리어카에 실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이제는 아예 저녁까지 남아있네. 정말 부지런한 양반이야. 귀에 익숙한 목소리였다.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박준호가 빵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오늘도 박스 정리하시는 거예요? 만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준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따뜻한 음료 한 잔을 들고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종이컵을 만수에게 내밀었다. 이거 드시면서 가세요. 오늘따라 날씨가 더 춥네요. 만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컵을 받아들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낯설었다. 고맙네. 짧은 한마디를 남긴 채 그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을 따뜻하게 감쌌다. 이야, 역시 정 많은 청년이야. 불쑥 들려온 목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시장의 큰 빵집 주인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한테 정 나눌 시간이 남아있나? 그의 말에 준호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이상한 게 아니라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지. 저런 사람들한테 베푼다고 내 가게가 잘 될 것 같아? 만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대화를 지켜봤다.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말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 맘대로 해봐. 하지만 너무 기대하진 마라. 빵집 주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걸어갔다.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던 만수는 한참 후에야 천천히 리어카를 끌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날 밤 만수는 허름한 단칸방에 돌아와 지친 몸을 눕혔다. 천장의 낡은 전구가 깜빡거렸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20년 전 자신은 이 시장의 주인이었다. 아니,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이 시장을 만든 사람이었다. 그 시절 그는 젊고 패기 넘치는 사업가였다. 작은 가게 하나에서 시작해 점차 상권을 키워 시장을 형성했다. 상인들에게 자리를 제공하고 시장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그가 믿었던 동업자들이 배신했다. 신뢰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 그는 결국 모든 걸 잃고 거리로 나앉았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기억하지 않는 척했다. 그가 다시 시장을 찾았을 때 과거의 동료들은 오히려 불편해했다. 자신의 성공이 그들의 죄책감을 자극할까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지워버렸다. 박스를 줍는 노인, 초라한 행색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 그렇게 10년을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작은 빵집의 청년이
그에게 준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간이 됐나? 이만수는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시장 골목을 따라 걸었다. 바람이 불어 낡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기분이었다. 그는 몇 걸음 더 내디디다 멈춰섰다. 오랜만에 시장을 둘러보았다. 길가에는 평소처럼 상인들이 분주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채소를 다듬는 손길, 가게 앞에서 호객하는 목소리, 고소한 기름 냄새가 퍼지는 분식집. 익숙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원래 그의 것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시장을 둘러보았다. 저기 저 슈퍼는 20년 전 자신이 직접 털을 잡아주었던 곳이었다. 저 빵집도, 저 생선가게도, 저 골목도 처음부터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박스를 줍는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사람의 존재인가? 그가 중얼거리는 순간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박준호였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만수에게 다가왔다. 여느 때처럼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오늘은 빵 말고 다른 것도 드릴까요? 만수는 조용히 차를 받아들었다.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네.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조금 달랐다. 준호는 그 변화를 눈치챘지만 굳이 말로 꺼내진 않았다. 대신 그저 웃으며 말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다시 가게로 돌아갔다. 만수는 그가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시장 중심가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아니, 이건 뭐야? 누가 이런 걸 두고 간 거야? 시장의 가장 큰 가게 중 하나인 신흥상회의 주인이 환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가게 앞에는 쓰레기 더미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한쪽에는 박스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상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곧 한쪽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는 만수를 발견했다. 거기, 할아버지, 이거 당신 짓이야? 만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무슨 말이오? 이거 다 당신이 두고 간 거 아니냐고. 매일 여기서 박스를 줍고 가니까 당신이 했을 거 아니야. 만수는 조용히 주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다. 아니, 진짜로 할아버지가 한 거야?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아니긴 뭘 아니야. 박스 줍는 사람은 이 시장에 딱 한 명뿐인데. 그러게, 요즘 이상하게 여기저기 어수선해졌어.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그때였다. 그럴 리 없어요. 모두의 시선이 돌아갔다. 박준호가 굳은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이만수 할아버지가 일부러 이런 걸 두고 갔다고 생각하세요? 시장 상인들은 순간 말이 없었다. 매일 시장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줍고 가시는 분인데 갑자기 이런 걸 어지럽히셨을 리 없잖아요. 준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상인들은 서로를 흘끗거렸다. 그때 신흥상회 주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도 찜찜하긴 하네. 그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듯이 만수를 쳐다보았다. 할아버지가 아니라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상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그 사람 아닐까? 누구? 그 빵집 주인 말이야. 준호 씨 가게랑 경쟁하는 그 빵집. 그 순간 모두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준호 가게에 손님이 몰리니까
신경을 많이 쓰던데. 설마 일부러 시장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려고 한 건가? 수군거리는 목소리들이 커졌다. 하지만 그 순간 만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만하게.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나오자 모두의 입이 다물어졌다. 그는 천천히 리어카를 밀며 걸어나갔다. 한기가 스며드는 작은 방 안. 이만수는 오래된 나무 책상을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십 년 된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다. 시장 부지 임대 계약서. 30년 전 그는 이 땅을 지자체에 임대하며 시장을 조성하는 데 동의했다. 그의 땅에서 사람들은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며 생활을 꾸려나갔다.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었다. 상인들은 이곳에서 터를 잡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길 바랐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가 목격한 시장의 현실은 전혀 달랐다. 이곳엔 더 이상 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지자체와의 미팅. 이만수는 지자체 담당자와 마주 앉았다. 담당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만수 어르신, 시장 임대 재계약 건으로 모셨습니다. 3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었고 앞으로도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이만수는 천천히 계약서를 훑어보았다. 그러다 계약서 맨 마지막 줄에서 손을 멈췄다. 계약 기간 1994년 2월 1일, 2024년 1월 31일. 그리고 그 아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서명란이 있었다. 담당자가 물었다. 어르신, 언제쯤 서명 가능하실까요? 이만수는 조용히 계약서를 접었다. 그리고 한마디 던졌다. 재계약 안 하겠소. 담당자는 순간 당황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이만수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려고.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담당자는 당황하며 물었다. 잠시만요, 어르신. 30년 동안 잘 운영된 시장입니다. 상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어요. 갑자기 재계약을 안 하시면 시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만수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그걸 모르는 건 아냐.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시장은 이제 예전과 달라. 더 이상 이곳엔 따뜻한 인정도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도 남아있지 않더군.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셨나요? 이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30년 동안 나는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봤어. 처음엔 상인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탐욕이 시장을 덮었어. 장사꾼들은 이익만 쫓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지. 이제는 남을 돕는 사람보다 남을 밟고 올라서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 담당자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시장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급작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겁니다. 이만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장 상인들에게 알려주시오. 앞으로 6개월 후 시장 부지를 회수할 거라고. 담당자는 말문이 막혔다. 이만수 어르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30년 동안 참고 기다려봤지만 변한 건 없었소. 그리고 그는 조용히 회의실을 떠났다. 다음 날 시장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뭐, 시장이 6개월 후에 사라진다고? 그게 말이 돼? 이만수 할아버지가 시장 부지의 주인이었다고?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웅성거렸다. 특히 몇몇 상인들은 화를 냈다. 아니, 이거 장난하는 거야? 갑자기 시장을 없애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서 장사하라고? 우리도 모르게 30년 동안 남의 땅에서 장사한 거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리고 가장 놀란 사람은 박준호였다. 그는 급히 이만수를 찾아갔다. 할아버지, 이게 다 사실이에요? 이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하지만 왜요? 왜 갑자기 시장을 없애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만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 시장이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 그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준호는 깨달았다. 이 일은 단순히 시장의 존폐 문제가 아니었다. 이만수는 이 시장을 통해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시장 안은 혼란스러웠다. 30년 동안 털을 잡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6개월 후 시장 폐쇄는 곧 생계가 끊긴다는 뜻이었다. 아침부터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던 상인들은 결국 시장 상가 연합회 사무실로 몰려갔다. 문 앞에는 회색 코트를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이만수. 그는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묵묵히 사람들을 지켜봤다.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상인들은 한껏 격앙된 표정이었다.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이마를 짚었고 누군가는 연신 담배를 문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야말로 이 시장을 키운 사람들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내쫓길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만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차마 그에게 함부로 화를 내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만수는 단순한 지주가 아니었다. 30년 전 이 시장을 만든 사람. 30년 동안 그 누구보다 이곳을 지켜봤던 사람. 하지만 정작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시장의 주인임을 내세운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가 박스를 줍고 다니는 초라한 노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더욱 충격이었다. 정적이 흐른 후 누군가 조심스레 나섰다. 박준호. 그는 아무 말 없이 시장연합회가 보관 중이던 서류 더미를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허름한 철제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종이들. 거기에는 과거 30년 동안 시장이 변해온 모습이 담겨 있었다. 초창기 상인들의 임대 계약서, 상인들이 주고받은 탄원서,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점포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던 청원서까지. 종이 더미를 넘기던 박준호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책상 위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1994년 시장 부지 계약 당시 작성된 문서. 이만수는 조용히 문서를 바라보았다. 손끝으로 종이를 한번 쓸어내린 후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사람들은 기다렸다. 그가 입을 열기를. 하지만 이만수는 그저 문서를 한 장씩 넘겨보며 때때로 창밖을 바라보며 때로는 시장의 낡은 간판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는 불안한 표정으로 두 손을 꼬아 쥐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긴장감이 시장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갑자기 한 상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시장 한쪽 구석에 있던 쓰레기 봉투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문 밖으로 나가 쓰레기통에 던졌다. 다른 상인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그도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람들은 한 명씩 움직였다. 처음에는 한두 명뿐이었지만 곧 가게 앞을 정리하는 상인들이 늘어났다. 시장 곳곳에서 대걸레질을 하는 사람들, 창문을 닦는 사람들, 그리고 오래된 간판을 새로 바꾸려 하는 사람들. 이만수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들은 말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준호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가만히 밀어놓았다. 그리고 묵묵히 서서 이만수를 바라보았다. 이만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손을 뻗어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서명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때 가족처럼 지냈던 상인들.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밀어내던 상인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변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만수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천천히 계약서로 시선을 내렸다. 그가 조용히 펜을 들었다. 그리고 이만수. 그의 이름을 계약서 마지막 장에 적었다. 그 순간 시장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이내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1명, 2명. 그러더니 점점 박수 소리가 커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며 안도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장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박준호는 시장 청년회장이 되어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전까지는 무질서했던 가게 운영 방식도 정리되었고 상인들은 더 이상 불필요한 다툼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다시 서로를 믿고 돕는 분위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스를 줍는 노인이 시장 한복판을 지나갔다. 하지만 그를 향해 조롱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대신 사람들이 인사했다. 이만수 어르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은 빵 좀 드시고 가세요. 이만수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시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천천히 돌아보았다. 예전처럼 북적이고 예전처럼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시장.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전 그가 원했던 시장의 모습이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들, 그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한 시장을 지켜봤던 노인, 그는 단순히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본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고 박준호 같은 청년들이 그 기회를 이어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어떤 변화든 진심과 행동이 함께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